여럿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을 빼어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출중한 능력을 가져서 공동체에서 탁월한 성과를 가져오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천재라 하고 영웅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66강입니다. 오늘은 영웅이나 천재를 의미하는 빼어날 숫자와 관련된 4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 있죠. 훌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빼어나다는 것은 여럿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빼어날 숫자는 벼화자와 이의 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벼화자는 별을 의미하고 곡식을 의미합니다. 이의 내자는 이해 또는 곧이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빼어날 숫자는 벼에서 이해가 빼어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벼는 모내기 후에 자라서 곧이어 곡식이 열리는 것이죠. 그 모양을 빼어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의 내자는 이해, 곧이어라는 뜻인데 연결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매듭지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그 과정을 이의 내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시 하나로 시작된 벼에서 맺히는 곡식이 훌륭하다는 것이죠. 벽시 하나를 심었더니 그 벽시 하나리 벼에서 자라면서 곧이어 곡식이 나오는 그 상황을 빼어날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벼를 심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 농가리 하면서 모판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중간 과정들을 거치며 추수할 때까지 이 전 과정들이 이어지는 연결 동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논가리 할 때 벌써 이 추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이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빼어날 숫자는 벼에서 이해가 빼어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벽시 하나로 시작된 벼에서 맺히는 곡식이 훌륭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벽시 하나리 우리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훌륭한 일이 없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미목수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목수려는 눈썹과 눈이 수려하다는 뜻으로서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준수하다든가 우수하다고 할 때도 빼어날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빼어날 숫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빼어날 숫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꿰일 유자입니다. 꿰일 유자는 꿰다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꿰다라는 것은 남에게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꿰일 유자는 말씀원자와 빼어날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죠. 빼어날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꿰일 유자는 빼어난 말로 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유혹하려고 한다면 말솜씨가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그 탁월한 말솜씨를 꿰일 유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온갖 것을 다 줄 수 있을 듯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말을 잘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우선 말솜씨가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그랬던 것이죠. 그의 영혼의 생각까지도 바꿀 만큼 탁월한 말솜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꿰류자는 빼어난 말로 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그 말솜씨가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유인자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인자재는 남의 제자를 그런 길로 꿰어낸다는 말입니다. 또 유혹이나 유세를 할 때도 꿰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꿰뚫을 투자입니다. 꿰뚫을 투자는 꿰뚫다는 뜻이 있죠. 꿰뚫다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통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이 꿰뚫을 투자는 빼어날 숫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빼어날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 있고 칼착자는 가다는 것이죠.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꿰뚫을 투자는 빼어나게 가는 방법이 꿰뚫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꿰뚫어서 가는 것이 가장 탁월한 통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가게 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길도 멀고 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한 길을 간단하게 가는 방법, 가장 현명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널을 내서 꿰뚫고 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빼어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 산마다 이렇게 터널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길을 갈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전체를 꿰뚫고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빼어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꿰뚫을 투자는 빼어나게 가는 방법이 꿰뚫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꿰뚫어서 가는 것이 가장 탁월한 통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안투지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투지배는 눈빛이 종이의 뒷면까지 꿰뚫는다는 뜻이죠.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투명이나 침투를 할 때도 꿰뚫을 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빼어날 숫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가라지 유자입니다. 가라지 유자는 가라지를 의미하지요. 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한 풀인데 곡식과 함께 자라는 풀인 것이죠. 곡식의 생장을 방해하여 농사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풀이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 유자는 풀초변에 빼어날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빼어날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가라지 유자는 풀 중에서 빼어나는 것이 가라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는 농사에서 곡식으로 착각할 만큼 비슷한 풀이라는 것이죠. 곡식과 거의 비슷할 만큼 빼어난 풀이 가라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가라지는 수확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랄 만큼 아주 빼어난 풀입니다. 거의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밀밭에 가라지가 많은 것인데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모습이 비슷해서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가라지는 곡식과 거의 비슷한 그런 풀인 것입니다. 가라지 유자는 풀 중에서 빼어난 풀이 가라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지는 수확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자랄 만큼 빼어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을 뽑지 말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두라는 것이죠.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되어서야 겨우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가라지 유자는 풀 중에서 빼어난 풀이 가라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양유만전체가 있습니다. 양유만전체는 한시에서 쓰는 용어인 것인데 무성하게 자란 가라지가 밭에 가득한 것과 같이 거친 말도 많고 산만한 시체를 이룰 말입니다. 글솜씨가 거칠기도 하고 산만한 시체, 그런 것을 양유만전체라 하는 것이죠. 또 낭유나 유언이라 할 때도 가라지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녹슬 숫자입니다. 녹슬 숫자는 녹슬다는 뜻이 있죠. 녹이라는 것은 산화작용으로 쇠붙이 표면에 생기는 물질인 것이죠. 이 녹슬 숫자는 쇠금자와 빼어날 숫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빼어날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녹슬 숫자는 녹은 쇠에서 빼어난 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슬기에 쇠를 계속 닦고 기름칠을 하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쇠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쇠가 녹슬지 않는다면 그냥 창고에 방치할 것인데 쇠가 녹슬기 때문에 그 쇠를 계속 관리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새로 된 제품을 관리하기 제일 어려운 점은 녹쓰는 것이죠. 이 녹 방지를 위해서 또 녹이 발생하고 나면 그 제거를 위해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 입장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쇠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녹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녹 제거 같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쇠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가장 빼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녹슬 숫자는 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쇠에서 빼어난 점은 녹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쇠가 녹슬지 않는다면 그냥 창고에 방치할 것인데 쇠가 녹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방수포장이 있죠. 방수포장은 금속 제품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또 철수나 수균이라 할 때도 녹슬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66강으로서 빼어날 숫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